미국 대선이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여유 있는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47대 미국 대통령으로 백악관에 돌아오게 된 트럼프는 미국의 모든 것을 고치겠다며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트럼프의 본거지인 마러라고 리조트에 나가 있는 특파원 연결해서 현지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윤 특파원.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본거지인 플로리다주의 웨스트 팜비치에 위치한 마러라고 리조트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재 지금 그곳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본거지답게 분위기가 매우 밝습니다. 여러 시민들을 만나봤는데 시민들은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돼서 행복하고 그리고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정책이 좀 극단적이기 때문에 국제관계에 있어서 미국이 앞으로 고립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바로 제 뒤로 보이는 다리가 이 웨스트 팜비치 시내에서 이 마러라고 리조트로 가는 다리입니다. 제가 2년 전에 관광객으로 여기 와봤었는데 그때는 이 다리를 건너서 마러라고 그 리조트 앞에 갔을 때 구경을 편하게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경찰 병력이 잔뜩 깔려 있어서 잠시라도 차를 멈추면은 경찰이 바로 쫓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상당수의 언론사들이 바로 이곳에서 이 마러라고 리조트가 한눈에 보이는 위치에서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트럼프의 당선에 환호하고 있고 팜비치 도시 곳곳이 축제 분위기입니다. 곳곳에서 트럼프 벤스 푯말을 볼 수 있습니다. 마러라고 리조트는 2019년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거주지, 특히 이 겨울별장으로 이용되던 곳이고 대통령직에서 내려온 이후로도 집무실로도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화당 정치인 등 주요 인사들과의 회동도 여기서 자주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2021년 미 의회 의사당 점거 폭동과 관련해 2022년 8월에 FBI가 이곳을 압수수색하며 트럼프가 분노하는 일도 있었는데 이번 대선 승리로 이곳은 앞으로도 중요한 순간마다 주요 배경으로 등장하게 될 전망입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 앞서 일찌감치 승리를 선언했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는 플로리다에 있는 바로 이곳 마러라고 자택에서 개표 상황을 지켜보다 승기를 잡은 것으로 판단되자 지지자들이 잔뜩 모여있는 여기서 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웨스트 팜비치 컨벤션 센터로 이동했습니다. 멜라니아 여사와 아들 등 가족과 함께 무대에 선 트럼프는 이곳에서 대선 승리를 선언하면서 지지자들과 자축의 인사를 나눴습니다. 트럼프는 다시 백악관으로 돌아가 바이든과 해리스가 망가뜨린 나라를 다시 고쳐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트럼프의 정식 취임은 내년 1월 20일로 곧 인수위원회를 꾸리고 2기 행정부 구상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됩니다. 트럼프는 취임 시점 연령 기준으로 역대 최고령 대통령이자 백악관 집무실을 떠났다가 다시 선거에서 승리해 돌아오는 대통령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을 들어보시죠. We're going to help our country here. We have a country that needs help, and it needs help very badly. We're going to fix our borders. We're going to fix everything about our country. And we made history for a reason tonight, and the reason is going to be just that. 네, 결국 이번 대선 결과 경합주가 승패를 갈랐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백악관 주인을 결정할 것이라던 7개 경합주가 트럼프의 손을 들어주면서 분위기를 갈랐습니다. 트럼프는 이 경합주 가운데 노스캐롤라이나에서 가장 먼저 승리를 확정 지은 데 이어 조지아주에서도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조지아는 4년 전 바이든 대통령에게 12,000표 차이로 트럼프가 졌던 곳인데 이번에는 13만 표 차이로 이기면서 트럼프의 승리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썬벨트 경합주 두 곳을 트럼프가 가져가면서 해리스 부통령이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경합주였던 펜실베이니아마저 트럼프로 넘어가자 분위기가 확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펜실베이니아는 해리스 부통령이 선거운동 마지막 날까지 집중 유세를 벌이면서 반드시 이기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던 곳입니다. 펜실베이니아의 트럼프 승리가 확실시된 게 현지 시각으로 새벽 2시였는데 그 직후 트럼프는 플로리다 팜비치 컨벤션 센터에 나타나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집권으로 앞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되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헌법상 대통령 3선이 불가능합니다. 향후 재임 기간은 4년으로 연임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시간이 딱 4년인 만큼 트럼프는 백악관에 복귀해서 집권 1기 때 추진하다가 미완에 그쳤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세계 경찰, 자유민주주의의 지도국을 자임하며 국제 분쟁에 개입해왔던 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의 외교 기조는 앞으로 4년 동안 대전환을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선 바이든 행정부에서 막대한 지원을 받아 러시아와의 전쟁을 2년 9개월이나 끌어왔던 우크라이나가 앞으로 전쟁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 중대기로에 설 전망입니다. 바이든 정부까지 이어져 내려온 자유민주주의 진영 내에 미국의 동맹 중시 기조도 트럼프의 집권 2기가 출범할 경우에 거래 중심의 관계로 변화가 예상됩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 하에서 28,500명의 주한미군이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한미 동맹도 이 트럼프의 방위비 분담금 대규모 인상 요구로 경랑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집권 1기 때 3차례나 정상회담을 진행했던 트럼프가 또 과감한 톱다운식 대북 외교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서 긴장이 고조되는 한반도 정세에 큰 변화를 몰고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역면에서는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관세 확대를 무기로 하는 보호주의 기조를 대폭 강화해 미국의 제조업 기반 재건을 도모할 것임을 공약해왔습니다. 백악관 입성 이후 이를 본격 추진할 경우에 미국과 FTA를 체결한 한국이나 유럽연합과의 파열음도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트럼프 집권 2기는 이 국경 안보면에서 불법 입국자들에 대한 대규모 추방 그리고 남부 국경 폐쇄 공약이 이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에서 강화된 기후위기 대응 정책도 트럼프의 대대적인 화석에너지 개발 공약 이행과 함께 급격하게 동력을 약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트럼프의 백악관 재입성에 이어서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도 탈환했죠. 네, 그렇습니다. 대선과 함께 상하원 선거도 치러졌는데 공화당이 민주당이 차지하던 지역구를 빼앗아 오면서 다수당이 됐습니다. 네브라스카와 웨스트 버지니아, 오하이오주 등에서 승리하며 공화당이 4년 만에 상원 다수당을 차지했습니다. 백악관과 상원 모두 공화당이 가져가면서 정말 힘이 강력해졌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에 트럼프가 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전해드린 곳에 바람이 굉장히 세게 붑니다. 곧 뇌우가 있을 거라는 지금 예보가 있다 보니까 카메라가 많이 흔들린 점 좀 사과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본거지인 플로리다주 웨스트 팜비치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YTN 이승윤입니다.